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BO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를 우리가 SBO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스템 비즈니스의 대표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MBA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정 정도는 하시고 이 방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이제 지지난 기수의 MBA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걸리고 저기서도 좀 걸리고 그러네요. 제가 이 사업을 잘 나가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 볼게요. 저희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협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스템 협업이 마치 어떤 것인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연극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걸까요? 자, 관객과 배우와 무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협업은 과연 어떻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다 나와 있죠.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뒤통수만 보이지만 검정색 머리에 관객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 오른편 뒤, 저 왼편 위에서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 연극이 잘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연극의 무대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은 어떨까요? 자요, 우리 일의 세 가지를 나눈다면은 소비자와 사업자와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엇일까요? 주로 관객이겠죠. 많은 소비자분들이 우리 사업에 필요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관객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업자는 내가 이 사업을 결정했어. 그리고 결단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리더가 돼봐야겠어. 아니, 나는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대표가 되겠어. 라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자가 점점점 커 나가는 것처럼 연극에서도 내가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조연을 맡기도 하고 이제 주연을 맡기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아주 멋있게 임팩트 있게 역할을 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뒷배를 맡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완전하게 한 판의 무대를 보여드렸어요. 그 무대 안에는 아주 다양한 관객과 조연과 주연과 그리고 이 무대가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일컬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이 시스템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서 과연 협업을 하면서 어디만치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MBA를 지난 기시에 다 들으시고 MBSA를 들으면 첫 번째 명단 미팅을 하셨을 거예요. 명단 미팅은 어떤 건가요? 나의 이 경험을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먼저 저의 이 경험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라고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미팅을 하는 것이 명단 미팅입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님은 SBO 스폰서님과 명단 미팅을 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명단 미팅 SBO 스폰서님과 하셨나요? SBO 스폰서라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스템 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무대 안에서 멀쩡히 두 눈 부릅뜨고 내 파트너와 이 시스템이 잘 협업을 이뤄 나갈 수 있게끔 헌신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SBO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분들과 명단 미팅이 아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싸, 나 이제 나의 경험을 전달하러 나가 볼게요." 하고 1대1 미팅을 가졌을 거예요. 자, 1대1 미팅을 가져 보니까 어떻던가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전달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어머 그러고 보니까 너 정말 얼굴 좋아졌다. 살도 진짜 많이 빠졌다. 근데 어떻게 살이 빠졌는데 얼굴은 더 좋냐?" 이렇게 오거니 주거니 하면서 이야기들, 경험의 대화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경험을 전달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진 게 말이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내가 스폰서를 알아야 할 겁니다. 나의 스폰서의 장점이 1 에서부터 100 까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이분에게 이분이 정말 어떤 곳에서 이 스폰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분이 매력을 느낄 것 같은 나의 스폰서의 장점을 전달하는 겁니다. 경험을 전달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 그게 다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이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마이 스토리는 짧으면 1 분, 길면 3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군데군데 치고 빠지는 얘기 중에서 마이 스토리가 짧게 짧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마이 스토리가 나의 진심에서 나오면서도 아주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가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2대1 미팅을 슬슬 준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정말 좀 같이 만나보면 좋겠다. 그분이 누군지 좀 궁금한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2대1 미팅 주선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게 건강상담 문진표예요. 건강상담 문진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았지 않겠어? 근데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문진표가 나에게 주더라고. 내가 이걸 체크해 봤더니 어머나 내가 여기저기 내가 모르게 있던 나의 습관들을 나도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건강상담 문진표를 한번 이렇게 전달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온라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톡톡톡 가볍게 제출하고 한번 제출 한번 해 봐봐. 그러면 내가 우리 그 스폰서님께서 보실 수가 있거든. 그 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나를 통해서 한번 만날 수 있을 거야.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주로 보셨던 내 몸 건강 상담표의 윗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랫장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윗장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 내 몸 건강 상담표 하나만 잘 인도하시더라도요. 반은 이제 어 이미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 거예요. 여기 내 몸 건강 상담표에서 뭐 성명이나 직업이나 주소나 신장이나 근육량 정도들은 이분들이 아시는 정도 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식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 볼게요. 식사. 우리의 일은 영양, 그죠? 꼼꼼히 적을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감이에요. "어머 너 점심때 이렇게밖에 안 먹냐?" 이렇게 지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도 이랬었잖아. 나도 이렇게 먹어서 내가 아팠어.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분이 꼼꼼히 적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침에 뭐 먹는지 꼼꼼히 적고 점심에 뭐 먹는지 저녁에 뭐 "어머 세상에 이렇게밖에 안 먹는 거야? 정말 이거 말고는 먹는 게 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세상에 내가 하루에 뭘 먹는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아 내가 영양 생태가 균형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거를 적는 분께서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영양이 불균형해서 생긴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사를 적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인 거예요. 꼼꼼히 적을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가 내 영양 상태가 균형적이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본인이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저는 공감하는 겁니다. 맞았어. 나도 그랬잖아. 마이 스토리가 적절히 버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몇 번이나 깨는지, 그리고 다시 잠들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도는 분명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두 분이서 얘기가 될 거예요. "아 나의 수면 상태는 좋네. 어쩜 그렇게 깍두기처럼 잠을 잘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냥 보통이다. 한 번 정도는 나도 깨더라고." 그러면서 "아 보통 정도. 나빠. 아 나 두세 번 정도씩 깨는데 깨고 나면 잠을 못 들잖아. 어머 수면의 상태가 조금 안 좋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여러 번 깨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개운하지 못하겠다.'라는 등의 공감을 항상 같이 곁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수면의 질은 바로 면역력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이 나쁜 분들은 분명히 이분한테 '내가 글리코 영양소를 어느 순간에는 전달해야겠다.'라는 거를 핵심을 잡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제 보시면 소변, 대변, 흡연, 운동, 물의 양이 나옵니다. 이때 소변에서 밤, 낮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체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낮은 내가 눈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지만 제대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평균의 사람들은 7 번에서 8번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십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깨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고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변은 하루에 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 거를 미루어 봐서 변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깔이나 냄새도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흡연, 운동, 그리고 물의 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을 적게 마시는데요. "어머 왜 이렇게 물을 적게 마셔?" 이게 아니라 "물을 왜 이렇게 못 먹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를 이 물의 양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스폰서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런 어떤 혈행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음료를 드시는지도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 갖고 있는 증상이나 과거 병력, 복용량, 섭취 중인 건강식품입니다. 갖고 있는 증상 체크해 보라고 써 보라고 하면 뭐 잘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이드를 해 주는 거죠. "오늘 가장 불편한 게 뭐야? 요 며칠 동안 가장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증상들이 뭐야?" 라고 내가 가이드를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잘 못 적고 있는 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복용량에서 보면요. 복용 중인 약이 있어요. 여기에 기간을 꼭 적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의 경우에는 이 약을 바꾼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약을 몇 번이나 바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고혈압 약을 아니면 이 당뇨 약을 한 몇 번 한 3번 바꿨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의 지금 질병이 좀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 정보를 수집 동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상담 문진표를 보면 이 부분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사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정보 수집 동의에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다음번에 너랑 같이 만날 스폰서님하고 조금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대부분의 경우 나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뒷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면이 끝나고요. 뒷면이 시작됩니다. 뒤에는 날짜와 성함과 생년월일을 이렇게 위에다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사진, 뒷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사진 문진표에 누구인 것인지를 헷갈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적어 주시고요. 표시를 가이드해 줘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체크해봐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건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고 조금 그런 건 세모로 한번 표시해봐봐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를 옆에서 조금씩 챙겨보면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면 어머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이 중에서 그러면 마음과 정신, 대사, 혈행 중에서 가장 네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5가지만 꼽아 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따로 별표를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내봐 줄래? 0점에서 5점이다 그러면은 몇 점이 정도가 되는 거야? 0점일 수는 없죠. 그러면 7, 8, 9, 10 이 정도에서 몇 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줘 볼래?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스폰서님이 눈에는 정말 중요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마음과 정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과 정신의 부분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수면이에요. 마음과 정신의 체크 내용을 보시면은 이분의 수면 상태와 비교해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어요. 수면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 마음과 정신에서 체크 사항이 많으면 이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수면의 질이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대개 수면 체크를 해보면은요. 수면이 굉장히 날림 상태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자기는 잘 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집중해서 이렇게 푹 자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면 위를 떠돌면서 잔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마음과 정신에서 체크가 많은 분들은 수면 사항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어떤 대화를 주로 해야 되냐면요. 이분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너 어떤 스트레스 있어? 이렇게가 아니라 1대1 미팅에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화를 마이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서 닥쳤을 때, 그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도 빠지고 세상에 원형 탈모까지 오더라. 그러면서 너무 우울해서 집에 가서 맨날 울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 먼저 우리가 마이 스토리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냥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라고 체크했던 그 즈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마이 스토리를 풀어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대사예요. 우리가 대사라고 하면 일단 소화가 잘 안 되시는구나 라고 대사에 체크사항이 많이 있으시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소화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요? 흡수가 잘 안 되는구나. 우리가 흡수가 안 될 때 무엇을 예상할 수 있나요? 소화가 안 되어서 이게 음식이 그냥 장으로 그냥 부패된 상태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거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셉터, 우리 글리코 형성, 영양소의 세포 털이 부족해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2가지를 유념해서 좀 챙겨보셔야겠죠. 그러면 어떤가요? 결국 장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면역력에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하면서 마이 스토리로 풀어갈 준비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혈행입니다. 혈행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 분들한테는요. 아, 이 친구가 이제 노화가 오는구나. 노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노화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 아, 이 친구가 염증이 많아지고 있구나. 염증이 많아진다라는 건 뭔가요? 통증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 이 친구는 이미 질환이 진행되고 있구나. 자기만 모르고 있구나. 아, 어쩌면 이게 중증 질환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부분, 이 친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그거를 어떻게 해 나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이 있다. 통증이잖아요. 내가 통증이 있는 거를 알아봤더니 그게 염증을 통증은 이꼴이 염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아, 잇몸에 염증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막 피가 나고 막 이랬었어.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세상에 피가 나는 게 사라지더라고. 이게 염증이 사라지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경험을 어디에다 비출 건지 이 사람이 체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 꾸러미를 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강검진 문진표를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전달을 해서 2대1 미팅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2대1 미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는 2대1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2대1 미팅이 왔습니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2대1 미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시작에서 중요한 단계죠. 그럼 2대1 미팅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업의 초기에 있어서 나는 2대1 미팅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연극 보시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막 나누고 있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쓱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로미오 아름다운데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크크크크 웃으면서 이 연극의 재미가 훅 불어나죠. 그런 것처럼 스폰서와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한 번씩 가다가 맞아요. 나도 그런 경험을 가졌었잖아요. 라고 한번 이렇게 툭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폰서가 2대1 미팅으로 내가 초대한 분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도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로미오가 마치 줄리엣을 만나서 장미꽃을 전달해 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장미꽃 탈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극이 되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폰서가 지금쯤이면은 카탈로그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 내가 카탈로그를 착 펼쳐서 스폰서가 2대1 미팅이 수월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2대1 미팅에서의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실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력자라는 거죠. 스폰서와 초대자가 2대1 미팅을 잘 할 수 있게끔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조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력해 준 이 무대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이 초대받는 분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스폰서와 내가 함께 이렇게 좋은 무대를 나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초대받은 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바로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2대1 미팅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내가 클린 한번 끊고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와 스폰서가 함께 꿍짝꿍짝꿍짝 해 나가는 이 모습에서 아,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들 다음에 또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주는 무대가 되는 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스폰서는 이 2대1 미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스폰서는 여러분들이 주선한 이 2대1 미팅에서 친해지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해 주신 이분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이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보셨죠? 아, 나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건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무르익어져 갈 때 시스템에 초대할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대1 미팅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스폰서가 내가 초대한 사람과 잘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것을 옆에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폰서가 시스템 초대하는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어쩜 딱 저 타이밍에서 초대를 할까라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스폰서님도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친해지고 시스템에 초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 스토리가 몇 번 나왔죠? 이 마이 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스폰서님과 연습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혼자서 막 이렇게 끄적끄적 열심히 적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마이 스토리가 진행될 때는요. 내가 마이 스토리를 하면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스폰서가 마이 스토리를 할 때도 경청을 해야 되겠죠. 마이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계속 공감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핫 버튼을 찾는 거예요. 아하, 이분은 건강이구나. 아하, 이분은 정말 재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구나. 그거를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핫 버튼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초대받은 분의 공감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두 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당신의 이야기로 끄집어 내주니 내가 그 말에 공감이 절로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지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2대1 미팅 장소에서 정말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친해졌잖아요. 공감도 얻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다음 약속을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너무 좋았어요. 안녕, 안녕 하고 치면 아니 돼요. 꼭 다음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겠죠? 어떤 약속을 잡아야 될지를 내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잘 듣고 그분의 얘기를 잘 공감하고 난 다음에 타이밍, 적시적소의 타이밍 때 이분을 초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스폰서님의 강의를 연결하면 딱 좋겠다. 그걸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 약속을 잡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건 거예요. 스폰서가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정말 친해지면서 초대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시스템 스케줄을 다 깨고 있고 그 어떤 시스템에 이 사람을 초대할 것인지 그러면서 강사를 딱 프로모션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님이 이분하고의 어떤 그 비슷한 면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항상 진행하시는 분이 강사님을 소개하시는 걸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기 어려우면 잘 메모해 두셨다가 스폰서님이 타이밍을 할 때 그 강사 프로모션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톡톡 쳐주는 거예요. 어머, 그 강사님 강의 듣고요. 제가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이 스토리를 강사 프로모션을 통해서 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척, 탁, 척, 탁이 잘 짜맞추어 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다음 약속 잡기까지 이것이 이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시스템 무대랍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쿵짝쿵짝쿵짝이 시스템 MBA 초대까지 왔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MBA에 초대된 이분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이 있어요. 뭔가요? 내가 꼭 MBA에 동참해야 돼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MBA, 그분이 참가한 MBA에 내가 먼저 와서 그분을 초대하고 계셔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쁜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화면을 켜고 그분을 맞이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이 MBA에 임하는 자세를 꼭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아이들 학예에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초대한 사람이 어떻게 강의에 임하는지를 내가 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캡처해가지고, 그죠? 그분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얼굴 내고, 온라인에서 얼굴 내고 있으면 그거 막 캡처해가지고 중간에 막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셔요. 오늘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사주까지 잘 갈 수 있게끔 나의 관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어떻게 왜 상담해야 되냐면요. 이분의 임하는 자세와 이분의 애프터를 통해서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폰서와 상담해야 돼요. 스폰서님, 제가 이분에게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제가 내일 당장 만나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라고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초대한 분이 MBA에 초대되어서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MBA에 꼭 참석해서 그분이 어떤 자세로 듣는지 관찰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해 두셨다가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내가 MBA 사주를 듣는 그 한 달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스폰서가 SBO 스폰서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자, 여러분 SBO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장면이에요.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길이에요. SBO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까 제가 첫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연극의 무대예요. 이 깜깜한 뒷장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강의를 하는 저만 보이죠. 하지만 이 옆에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스폰서님들이 또 계시죠. 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이 뒤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뒤에 이 커튼 뒤에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시스템 협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더 큰 리더가 되면 이 무대 뒤의 모습을 보실 날이 올 거예요. 정말 버라이어티한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조연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조연으로서 주연으로서 이 시스템 안에서 협업의 귀신이 날고 기는 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피날레를 하는 날도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로 이때를 PD라고 합니다. PD가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영광의 자리에서 크게 나의 성공을 빛나는 박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시스템 협업 아래에서 많은 분들의 모습을 많은 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이 시스템 협업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D가 되시는 날까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연극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땡기고 밀어주고 그리고 항상 박수치고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시스템 협업으로 성공하시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